오대산 출신이고 오대산 문중이고 한 20대 후반에 환속해서 불교 전문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정사로 출가 입산할 당시 월정사는 뭐 한마디로 집 한 몇 채 정도가 있는 폐허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죠. 팔각구층 석탑 가운데 정면에 팔각구층 석탑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임법당이라고 해서 한 50평짜리 개화집이 있었고 임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당 안에 부처님 모신 공간에서 대중들이 다 숙식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법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흔히 보지만 쪽에서 법당 하면은 부처님만 딱 모셔져 있고 마루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임법당은 온돌방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대중들이 거기서 뭐 공양도 하고 잠도 자는 일상생활 거처죠. 이렇게 이제 임법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법당이 정식 법당이 없을 때 이런 임시 법당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서별당이라고 하는 개화집이 하나, 함석집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법당의 그 팔각구층 석탑 정면에는 6.25 때 타버린 그 잿더미가 우리 한 15, 16세 때 정도 키보다 더 높았어요. 잿더미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풀도 나무도 꽤 무성하게 자라고, 그래서 그 6.25 때 전소된 흔적이 우리가 있을 때까지도 여기저기 월정사는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침엔 죽을 먹고,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워낙 일들도 많이 하고 낮 시간도 길어지고 일꾼도 있고 하니까 이제 죽을 안 먹었지만 겨울에는 아침 공양은 죽이었고, 또 설사 봄부터 가을까지 밥을 먹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보리밥이고 옥수수밥 또는 감자밥 이런 것이지, 쌀밥을 오늘처럼 흰 쌀밥을 먹는 경우가 1년에 10번 안 됩니다. 10번 안 돼. 그것도 이제 무슨 결제 때, 해제 때 동안거, 하한거 결제 해제 한 4번, 정초, 보름, 그 다음에 어느 큰 신도가 또 이제 대중 공양 들어왔을 때, 이래서 1년에 잘해야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하얀 흰밥에 공양을 했지, 거의 다 보리밥 이런 거죠. 또 반찬도 그냥 국, 김치, 깍두기, 콩나물 이 정도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더러 아주 정말 1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결제 해제 때라든가 정초 이때만 김 좀 나오고 두부 좀 나오고 이런 정도죠. 그만큼 생활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던 이런 데인데, 특히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4차 생활, 오대산 월정사 생활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은 이제 봄, 가을 되면 부산, 대구 지역 신도들, 서울에서도 오지만 특히 부산, 대구 지역 신도들이 보궁 참배를 많이 왔어요. 보통 차 한 차, 많으면 2차, 3차. 차 한 차면 한 40명, 2차 70명, 3차면 100명 넘는데, 대체로 대구나 부산서 오면은 거의 10시간 이상 버스로 오지 않습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한 5시간이면 오지만, 과거는 고속도로 없을 때니까 월정사 부산까지 오면은 10시간 못 옵니다. 한 5시간씩 국도를. 대구서도 오면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신도들이 아침 일찍 출발해도 버스가 저녁 한 9시, 보통 저녁 한 8시, 9시, 늦으면 11시 됐습니다. 이러면 신도들 공양 준비 다 하고 잠자리 준비 다 하고
그 신도들에게 저녁 공양을 대접하고 나면 보통 한 말라에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다 정리하고 뭐 이런 뭔가 이런 그런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 참배오는 신도들이니까 뭐 전 대중들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상원사도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 말하면 문수전이라고 하는 그 한 채와 좌측으로도 한 채, 우측 한 채 조만했었죠. 지금은 굉장히 크지만 상원사는 완전히 선원이었습니다. 일반 신도 기도 이런 건 거의 안 받고 완전 선원으로. 지금 대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과거 우리 때 대비하면 10배나 더 커졌다. 그렇습니다. 하남 스님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52년생이니까 그 한 해 전에 입적하셨으니까 뵙지는 못했는데 사진이나 또는 발표하신 글, 뭐 선어록을 통해서 본다면 매우 정갈하신 성격이에요. 글을 쓰셔도 아주 정갈하시고 글씨도 정갈합니다. 지금 이제 요 맞은편에 있는 수연제라든지 이런 글씨가 하남 스님 글씨인데 글씨가 아주 정갈해요. 근데 성격 보면 굉장히 정갈하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제가 들었던 뭐 은사 스님이나 또는 노 스님인 탄원 스님한테 들었던 것도 굉장히 정갈하시고 청정하시고 선사이지만 뭐 대표적인 선사이지만 교학도 겸하고 계율도 겸했던 선교율을 겸했던 그런 선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생하면 선만 하시고 교와 율을 겸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또 뭐 교학만 하면 선과 율을 겸하는 분도 많지 않고 이런 데 비해서 하남 스님은 선승이셨지만 선교 율을 다 겸했던 이유는 하남 스님께서는 선만 한다고 해서 뭐 선승이라 할 수 있지만 훌륭한 불제자라고 하기란 곤란하다 이래 보신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존중해야 하고 계율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셨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1941년도에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종됐을 당시에 제1대 종종이셨습니다. 초대 종종. 그 위에 뭐 통합종단 이런 게 생겨서 뭐 1대 종종 이런 순위가 좀 바뀌어지긴 해도 최초로 우리나라의 조계종이 1941년 6월에 창종됐는데 이때 초대 종종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때 초대 종종으로 추대되셨던 것은 뭐 다른 선수도 많이 있고 다른 훌륭한 분도 많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표적이었거든요. 하남 스님께서는 청정하고 계율을 지키시고 교학도 하시고 선도 겸하셨던 선과 율을 모두 갖추신 아주 사표적인 선생. 종정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표적인 분이라 해야 종정, 우리가 상징적인 분이시니까 오늘날 종정 스님도 그러시지만 그래야 되지 않았던가 그렇게 판단하고 당시에 본사 주지스님들이 종정으로 하남 스님을 추대했는데 그런 정도로 참 훌륭하셨던, 근데는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하셨던 인격적인 선생님이십니다. 또 이제 탄원 스님께서는 이제 하남 스님 수제자이신데 굉장히 박학다식하죠. 굉장히 박학다십니다. 오대산에 오셔서 상원사에서 거의 한 15년 동안 하남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두 분이 한 2년 동안 편지한 것이 한 30여 통이 되고 현재는 뭐 전해지는 건 한 두세 통뿐이 안 되지만 대단히 지음자에 가까웠던 두 분, 그러니까 스승인 하남 스님과 제자인 탄원 스님 사이는 스승 제자가 아니고 연세 차이도 한 30살 차이가 나시지만 지음에 가까웠던 이런 두 분 사이고 탄원 스님은 굉장히 박학다식하십니다. 탄원 스님께서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텍스트 없이 메모도 없이 강의하십니다. 탄원 스님께서는 강의가 특히하시죠. 대학 강의 하듯이 하셔요. 대학 강의 보면
흑판이 대학 강의 흑판이 여기서 저 정도 되잖아요. 한 5, 6m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쫙 큰 강의, 작은 흑판은 못 쓰셔요. 한 5, 6m 되는 흑판에다 쫙 쓰셔요. 쫙 써서 우리가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딱 써놓으셔요. 그리고 강의 끝 하시는데 강의 하시고 나서 흑판을 싹 지우고 또 한 번 쫙 쓰셔요. 그 뭐 팍팍하게 쓰시죠. 그리고 쫙 지우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3번 해서 대략 강의를 마치십니다. 그냥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해서 마치시는데 뭐 6개월 동안은 책 안 보시고 강의하셨어요. 그 이상은 제가 6개월 이상 흑판 강의를 하시는 건 보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6개월 동안은 텍스트 없이, 노트 없이 강의하시는. 근데 좀 초소시죠. 초소를 써서 뭐 초소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지만 우리 같은 뭐 아주 초보자들은 초소 모르니까 처음에 타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베낍니다. 비슷하게 그려요. 그대로도 못하고 비슷하게 그려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제 스님한테 찾아가서 노스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하면 웃으시면서 그건 이런 글자다. 뭐 거의 웃기죠. 뭐 완전 한 20살 먹은 초보자가 그려갖고 오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 4, 5년쯤 3, 4년이나 한 4, 5년쯤엔 대략 어느 정도 한 80%는 익힙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이랬는데 뭐 박학다식 하시기가 뭐 근데 스님으로서는 그렇게 박학다식한 분이 없을 겁니다. 네. 또 일상생활이 굉장히 철저하셨고 선비 출신이라서 좀 그런 하남 스님도 선비 출신이고 타너 스님 도 선비 출신이라서 뭐 기본 예의 범절 상식 도리 이런 데는 두 분이 다 아주 상당히 철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19살 때 이제 타너 스님이 부산 해운대 송정 삼덕사라고 하는 절에 계셨어요. 이때 화엄경 원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화엄경 원고를 가지고 그쪽에 가셔서 한 1년 하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가신 지 얼마 안 있다가 그 절 이름이 삼덕사인데 뭐 타너 스님께서 그 삼덕사 절 현판을 좀 길거리에 이제 붙이시려고 그 당시 주지 스님이 붙이려고 해서 타너 스님한테 삼덕사라고 좀 써주십시오 하니까 타너 노스님께서 그 한자로 쓰면 사람들이 알아먹겠나 이러시다가 마침 그때 부산대학교 어느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글로 좀 붓글씨를 쓰시라. 그 부분이 마침 뭐 페인트로 한글로 딱 삼덕사를 써놨어요. 당시 주지스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안 달려고 그랬어요. 그때 타너 스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예의가 아니냐. 간판을 써달라고 해서 놓고는 몇 달에도 붙인 뒤에 떼야지 붙이지도 않고 뗀다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 5, 6개월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자로 쓰신 것처럼 대단히 그 예의 범절 이런 데서 밝으셨죠. 만화시찬 스님께서는 이제 우리 오대산 법맥이라고 한다면은 하남 스님, 하남 스님, 하남 큰 스님이고, 그다음에 타너 큰 스님. 그 다음에 타너 스님 제자로서는 여러분이 있지만 만화시찬 스님이 법맥을 이으셨고, 이제 만화시찬 스님 이후는 지금 아직도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만화시찬 스님께서는 하남 타너 스님의 법맥을 이으신 분인데, 뭐 은사스님 타너 스님도 모셨지만 하남 스님을 더 모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남 스님에 대해서는 뭐 만화시찬 스님께서 더 잘하시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고, 또 하남 스님 모시고 사무소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물론 뭐 타너 스님도 오래 사셨지만 시자로서도 생활도 하시고 이래서 은사스님이신 만화스님께서는 금강경 강의도 종종 하셨고, 그다음 뭐 정규 강의는 안 했지만
대중공양 끝나면 모아놓고 금강경 강의, 뭐 연불도 좀 더 또 가르치시고 어떻게 공부해라. 또 예불 후에는 보통 좌선을 한 5분, 10분, 15분씩 좌선을 공동으로 했고, 제자들을 좀 주지를 맡으셔서 워낙 행정을 맡으셔서 바쁘시긴 해도 그래 교훈처럼 제자들을 좀 가르치시려고 애쓰셨죠. 시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뭐 한 달에 뭐 반 이상은 출타 예불 보시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으셔도 하여간 사람으로서 승려로서 지켜야 할 도리, 생활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셨죠. 하남 스님께서는 이런 반찬 또 뭐 나물 봄에 이제 오대산에 나물이 나면 나물 말리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물을 뭐 어떻게 삶는다 뭐 자세히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나물을 어떻게 삶으라 뭐 기름 같은 걸 어떻게 아껴 써라 대중들의 공양미도 딱 뭐 20몇 명 20인분만 딱 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여유 있게 못 하도록 물론 이제 뭐 30대 40대 상원사 생활이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선승들의 생활이란 게 참 낭비 없이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많이 하거나 이런 건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생활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17살 때 별자를 볼 때인데 뭐 하루는 월청산만 해도 뭐 대중들이 꾀도 장물독하면 장물독이 우리 한 15살 키 한 반, 뭐 목까지 찰 정도로 높습니다. 그 굉장히 높죠. 어마어마 크지 장독이. 근데 거기에 장물 뜰 때 좀 흘리면 그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때도 이제 장물을 떠서 바로 옮기면 장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물에 밑을 받쳐서 다른 그릇 밑을 받쳐서 옮기고 이러라. 이런 것도 하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런 거. 평소에 하남 스님 생활, 승가 생활에서 하남 스님 말씀을 참 종종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떤 그 교훈이 되고 승가 생활의 어떤 규칙, 예의 이런 것으로 정착이 됐죠. 그래서 오대산 당시 오대산은 다른 뭐 여러 사찰이 다 생활이 철저하지만 특히 오대산에는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낭비 절대 못하지만 기타도 아주 엄격한, 상당히 엄격한. 라면 처음 나왔을 때 사찰에서 라면 절대 못 먹었습니다. 아주 뭐 그랬을 정도니까요. 예. 뭐 이런 일화 들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경무국장이 이계다였습니다. 이계다였는데 이계다라고 하는 경무국장인데 뭐 한간에는 조선 총독이 왔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경무국장이 상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무국장이라면 그래도 2인자입니다. 총독 다음에 2인자. 대단하죠. 어청사 주지이신 다시 이종욱 스님께서 경무국장이 찾아오니까 아마 하남 스님 보고 어청사까지 내려오셔서 마중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마 의견을 전하신가 보여요. 사람을 시켜서. 그랬으나 하남 스님께서는 내려오지 않으셨답니다. 상원사에서 안 내려오시고 그 경무국장이 상원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하남 스님을 배알했는데 만일 하남 스님께서 그때 내려가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려가셨으면 하남 스님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 경무국장은 하남 스님이 안 내려오셨으니까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
또 특별한 얘기는 그 경문국장 일행이 여러 사람이 왔겠죠. 뭐 여러 사람이 왔을 텐데 과거는 그 보리밥보다도 더 그 나쁜 밥이 있었습니다. 그 보리쌀에다 뭐 옥수수도 넣고 아주 그냥 이랬는데 이 대중들이 이거를 공양했는데 그 대중들이 먹는 공양 그대로 대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 그 대중들이 깜짝 놀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그 경북장은 굉장히 존중하더라. 이런 그 일화 같은 거 말씀하셨습니다. 단어 스님을 제가 뭐 모신 것은 보자 뭐 전후 기간은 한 8, 9년 되고요. 8, 9년 되고 시작한 지는 17살 때부터. 그래서 한 26살 때까지 뭐 했으니까 뭐 어째 한 10여 년 되는데 실제 기간은 한 7년 반 사이에 뭐 해인강원 갔다 오고 또 뭐 월장사 다시 또 들어가서 살고 이런 거 뭐 하면 한 7년 반 모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환경출판 등등으로 자리 이동이 거처를 자주 옮기셨는데 오대산 그 월정사 말사인 그 영은사라고 있습니다. 지금 삼척 영은사. 삼척 영은사는 오대산 말사 중에서도 당시엔 꽤 컸어요. 우선 전답이 많아서 그래도 이래 쌀, 뭐 곡식 등등이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봄에 한 2달간 사셨는데 물론 주지 스님도 계시고 하셨지만 이제 시자로서는 제가 가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사 뒷산에는 그 대나무가 많았어요. 아주 이런 대나무가 많았어요. 제가 그 무렵 이제 탄어 스님한테 서장을 배울 무렵입니다. 서장을 배울 무렵인데 탄어 스님은 이 글을 가르쳐셔도 오늘 배운 것을 다음 날 배울 적에 반드시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안 가르쳐요. 이게 완전히 오대산은 완전히 그게 하나의 교육 법칙처럼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외우지 못하면 그냥 도로 나와야 돼요. 뭐 그런 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 외우고 준비하고 들어가서 절을 하고 배우기 전에 절을 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외우는데 그만 중간에 딱 막혔어요. 뭐 어떻게 하면 1분 생각해도 안 나니 하는 수 없이 책 도로 접어 들고 도로 나옵니다. 아무 말 두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도로 나와야 돼. 그리고 다시 외워요. 외워서 다음날 외우면 그 다음날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외우면 그만큼 딱 가르쳐요. 외우면은 한 그만 서장을 하루에 한 뭐 5줄, 한 7, 8줄 가르칠 때 대략 외운 만큼 딱딱딱딱 가르치기를. 그래 배울 때인데 이 무렵 제가 이 퉁소의 일종인 단소를 좋아했어요. 단소. 퉁소는 이래 크고 굵고 하지만 단소는 짧고 가늘어요. 대나무로. 이걸 좋아해서 했는데 마침 거기 가니까 대나무가 많으니까 이 대나무를 잘라서 단소 만들어서 소리 내는 게 내가 좀 하나의 취미. 워낙 대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대나무도 마디가 이래 짧은 대나무로 만들어야 예쁘거든요. 그걸 이제 한 보름 이상 맨날 대나무 만들어서 깎아서 구멍 내고 깎아서 불고 이런데 그 기술입니다. 한 보름 동안 했습니다. 하루에도 뭐 한 5개 만들고 이랬는데 한 열흘쯤 지났을 무렵 단어 스님께서는 한번 부르더니 너 그렇게 맨날 대나무 만들어 갖고 단소 만들고 이런 짓이나 하려면 공부 안 하고 이런 짓이나 하려면 가거라. 나는 그런 사람은 싫어한다. 사실은 그때는 뭐 탄원 노스님 주변에 누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지 스님이 있지만 거의 뭐 직접 모시거나 이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대나무 갖고 단소나 만들려면 가거라. 나는 공부 안 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완전히 뭐 머리가 화끈하는 하죠. 얼굴이 화끈하고 머리가 화끈하는 이런 분이 다 있구나. 야, 뭐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거라 하는데 뭐 그래서 그날로 만들었던 단소 한 5, 60개 만들어 놓고 다 버리고 더 이상 단소 만드는 짓은 안 하고 이제 공부 뭐 매진도 못했지만 공부를 또 하게 되는 뭐 이런 아주 그런 참 단호 스님은 토론은 제자들 교육에 아주 그런 방법에 택하셨어요. 이런 것이 선비들이 좀 그런 색이거든요. 선비들이 자기 제자 교육시킬 때 공부 안 하면 그런 가거라 떠나라 짐 싸들고 떠나거라 이런 식인데 아마 그런 아주 그런 제자들로서는 아주 충격적이죠. 뭐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라는 것이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버릇고치죠. 한마디에 그 버릇 싹 고치. 뭐 사실은 과거는 월정사가 본산으로서는 뭐 하위 사세가 뭐 하위인데 지금 뭐 상위권. 우리가 월정사 있을 당시 1965년도 뭐 그리고 한 70년도 요때 뭐 그 외에도 뭐 본사니까 자주 가고 뭐 다 타나스님 모시고 1년에도 수없이 가지만 행자로 들어가서 거의 한 9세까지 있을 요때 월정사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완전히 폐허. 예, 또 우리가 이전 6.25 동란으로 월정사는 탑 외에는 완전 전소입니다. 뭐 부분적으로 건물이 한두 채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전소, 100% 전소 상황에서 월정사를 중창 재건한 거는 만화이천 스님입니다. 뭐 거기에는 뭐 만화이천 스님의 공로가 뭐 지대했다, 뭐 해도 과언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만친 오대산 월정사 중창에 전력 투구하셨는데 아마 오대산 그분께서 만화이천 스님께서 오대산 월정사 중창을 늦어졌거나 못하셨다면 아마 지금 오대산 문중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본사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본사가 없는데 존재하기 어렵죠. 그 기간에 뭐 굉장히 고생하셨죠. 보통 고생이 아니, 뭐 고소도 수없이 당했지만 또 나중에는 법당 중창 불사로 실제 구류 유치장에서도 한 3개월, 4개월 살았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부단히 그 월정사 중창에 노력하신 건 대단합니다. 보통 우리가 뭐 주지를 맡아서 중창을 좀 하다가 뭐 고소 한두 번 당하면 포기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고소당하면서까지 뭐 여기에 매달릴 이유가 뭐 있겠냐고 포기하고 그만두는데, 고소는 뭐 대여가 5번 이상 당했고 갖가지 고생을 하시면서도 월정사를 재건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참 대단하시죠. 그리고 월정사가 뭐 예컨대 서울 근교에 있는 절이라든가 또 뭐 부산이나 대구 이런 대도시를 끼고 있는 절 같으면 덜 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월정사 같은 경우는 뭐 대도시와는 너무 거리가 멀었고, 뭐 도시가 강릉시 같은 게 있어도 뭐 거기서도 백리, 뭐 4, 50km 되는 이런 거리로서 위치적 조건이 아주 안 좋았죠. 또 휴전선과 뭐 가깝지는 아니 뭐 건봉사처럼 가까이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휴전선과 얼마 안 되는 거리고 이런 악조건에서 중창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대단한 인내심으로 중창을 마련하신 건 참 훌륭하시죠. 오늘날 그 뒤에 이제 뭐 그 제자이신 연암 현혜 스님께서 부분 또
확장을 하시고 또 현재 주지스님이신 정년 스님께서 뭐 크게 확장을 하셨죠. 대단히 크게 확장을 해서 지금은 오대산 월정사가 뭐 참 규모가 대단히 큰 또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마라이 찬스님이 그런 터전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안 그랬으면은 늦어지겠죠. 늦어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